안녕하세요. 미제사건 파일 참맛입니다. 미제사건 파일 컨텐츠는 항상 무언가 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영상을 시작했는데 오늘은 인사로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께 전달할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번 영상에서는 한 시청자분이 제보해 주셨던 인천 십정동 부부 살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급하게 소재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번주 금요일 저녁 S방송사에서 진행하는 모 프로그램을 보다가 깜짝 놀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 2주에 걸쳐 진행했던 여수 일대 거대 스캔들의 한 조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급하게 후속 보도라는 생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전 회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미제사건 파일 26회와 27회를 보고 나서 시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18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오후 3시 30분 부부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함께 새해 해돋이를 보기 위해 여수 앞바다에 위치한 금오도를 찾았습니다. 오후 7시 저녁 식사를 마친 부부는 금오도 일대를 드라이브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부부에게 이변이 닥친 것은 밤 11시경이었습니다. 남편이 잠시 차에서 내린 사이 차량이 아내와 함께 그대로 바다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곧 혜경이 현장에 출동해 바다에서 아내를 구조했으나 이미 그녀는 의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혜경은 그녀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그녀는 끝내 사망하고 맙니다. 혜경은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아내와 함께 드라이브를 하다가 선착장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차량을 돌려 나가던 중 후진하는 과정에서 철제 난간에 부딪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남편은 약간 앞으로 차량을 이동시켜 세우고는 부딪힌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차에서 내렸고 차량 뒷부분을 살펴보던 중에 바람이 세차게 불어 차가 스르륵 앞으로 밀려 바다로 추락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차량이 서있던 곳은 선착장 끝부분 경사 약 10도의 내리막길과 평지의 경계 지점이었습니다. 그렇게 단순 추락사고로 보였지만 인양한 차량에서 수상한 흔적들이 발견되면서 이 사고는 묘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분명 남편은 철제 난간에 부딪힌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을 정차시켜놓고 내렸다고 했지만 사이드 브레이크는 풀려 있었고 기어 역시 중립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더구나 조수석 뒤쪽 창문이 7cm 정도 열려 있었습니다. 혜경은 단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곧 혜경은 추가적으로 수상한 정황을 확보합니다. 선착장 인근 마을에 설치된 CCTV에 남편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차량에 휴대전화를 두고 내린 남편은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마을에 있는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분명 다급해야 하는 상황인데 천천히 걸으면서 선착장 쪽을 자꾸만 확인하는 모습에 찍힌 것입니다. 그렇게 천천히 가게로 향한 그는 잠시 후 아까와는 다르게 빠르게 달려나왔습니다. 뒤이어 손전등을 든 마을 주민이 뒤따랐습니다. 마을 쪽으로 유유히 걸어가는 남편의 모습이 CCTV에 찍힌 시각은 22시 57분, 그리고 남편이 급하게 달려나온 모습에 찍힌 시각은 22시 59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 있던 아내가 최초로 신고한 시각은 22시 56분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차 안에 이미 물이 많이 찼다며 애타게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즉 남편이 천천히 걸으면서 차량이 바다에 깊이 빠진 것을 확인하고는 뒤늦게 사람들 앞에서 연기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당시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탄 차량이 바다에 빠진 상황인데도 지나치게 태연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혜경은 사고 당시 바람의 세기와 방향도 확인합니다. 그 결과 선착장 기준으로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초속 3.9m의 바람이 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편의 주장처럼 바람 때문에 차량이 밀렸다는 것은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12월 23일 남편은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혜경은 남편을 강하게 의심하고 범행 동기를 찾고자 수사를 집중합니다. 확인 결과 두 사람은 2018년 8월 식당 손님과 종업원으로 처음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식당의 손님으로 찾아와 접근한 것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다만 9월 초에 범행 차량을 중고로 구입했고 10월과 11월 2개월 사이에 아내의 명의로 5개의 보험에 가입했고
12월 10일 혼인신고를 한 후 바로 다음날 기존에 있던 보험까지 더해 총 6개의 보험 보상금의 수익자를 남편으로 변경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납니다. 6개 보험 상품의 보상금은 17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 자신의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을 아내의 명의로 돌린 뒤 이틀 후에 아내 몰래 동생 이름으로 변경한 것도 의심을 샀습니다. 혜경은 아내 명의의 보험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돌리는 것에 불안감을 느낄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의 보험을 아내 명의로 돌리는 척 속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혜경은 이와 같은 정황을 근거로 2월 25일 남편을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런데 혜경은 남편을 체포한 후 남편에 대한 신원조회를 하면서 이미 범죄 전력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는 2012년 여수 일대를 들썩이게 했던 금고털이범 박씨였습니다. 그는 2012년 경찰인 김경사와 함께 여수 시내에 있던 우체국 금고를 털어 약 5천만 원을 훔친 혐의로 체포되었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다른 절도 혐의도 드러나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박씨와 김경사를 둘러싼 묘한 소문들이 여수 일대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들 주변의 사람들이 사라지거나 사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번주 금요일 방송한 TV 프로그램에서는 이 소문들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TV 프로그램에서 방송한 내용과 제가 이미 다룬 내용을 종합하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알아낸 사실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TV 프로그램에서 제일 먼저 제기한 의혹은 여수 오락실주인 실종 사건입니다. 박씨와 김경사를 둘러싼 소문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품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화면 속 인물관계도에서 점선 왼편에 일렬로 표시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미제 사건 파일 26회에서 상세히 다뤘고 이미 다룬 내용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TV 프로그램에서는 다음으로 박씨의 총기 협박 사건과 여수 오동도 바다 실족사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얼핏 개별적인 사건으로 보이지만 사실 꽤나 복잡하게 엮여있는 사건입니다. 화면에 나와있는 인물 관계도에서 점선 오른편에 나와있는 모든 인물들이 이 두 사건과 엮여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 박씨의 지인이라고 나와 자신이 박씨에게 총기 협박을 받았다고 한 인물이 바로 김이사입니다. 김이사는 한 폐기물 처리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수 오동도 바다 실족사 사건은 2006년 9월 19일 변사체가 발견되면서 드러난 사건으로 TV 프로그램에서는 피해자가 가명으로 권씨라고 나왔지만 실제 피해자는 양씨입니다. 양씨는 한 폐기물 처리 업체의 격리로 일하던 박 차장과 사건 발생 4, 5년 전부터 내연관계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박 차장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2년 동안 약 30억 원의 공금을 횡령했고 양씨가 이 사실을 알고 이를 미끼로 박 차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도박과 유흥비로 수억 원가량을 갈취하면서 계속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양씨가 9월 16일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나간 이후 아무 연락이 없다가 9월 19일 변사체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양씨가 사망하기 약 3개월 전 박 차장이 2억 원을 수령하는 생명보험을 가입하면서 양씨의 본처가 아닌 자신을 보험금 수익자로 계약한 것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 실족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포함한 일련의 사건들은 미제 사건 파일 27회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거대한 스캔들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 일련의 사건들은 급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진상이 드러나지 않고 묻혀버린 것입니다. 이후 이 일련의 사건이 품은 수많은 의혹은 수면 아래로 완전히 가라앉아 버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여수 일대 거대 스캔들의 한 조각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2015년 교도소에서 나온 뒤 2018년 9월 다시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한 박씨는 거액의 돈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고 결국 살인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씨는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친다면 박씨와 그 주변 인물들을 둘러싼 의혹들이 영원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릴지 모릅니다. 어쩌면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이번에야말로 깊이 감춰져 있던 실체를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미제 사건 파일 참맛이었습니다. 경찰은 3월 12일 박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여전히 아내에 대한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박 씨를 둘러싼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여러 의혹들이 다시 묻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론이 움직여야 합니다. TV 프로그램이 방영된 이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의혹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를 바랐지만 아직까지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상 뒷이야기였습니다.